네, 안녕하세요. 엘스비어 코리아의 기혜진입니다. 저희 엘스비어의 대표 데이터베이스 사이언스 다이렉트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연구자분들이 연구하실 때 이용하시는 데이터베이스가 종류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그 연구 논문의 어떤 필드가 데이터베이스에 색인이 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그 데이터베이스 종류가 구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 연구자분들이 가장 많이 그리고 쉽게 접근해서 이용하시는 데이터베이스가 논문들의 서지 정보와 초록 정보 기반으로 이루어져 있는 서지 초록 데이터베이스를 가장 많이 이용을 하시는 것 같으세요. 논문을 검색하실 때요. 그리고 여기에 논문의 어떤 참고 문헌 정보까지 색인이 되어 있어서 논문의 인용 정보까지 제공하고 있는 그런 데이터베이스가 뭐 스코퍼스나 웹 오브 사이언스 같은 것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드리게 되는 사이언스 다이렉트는 논문의 풀 텍스트를 포함하고 있는 원문 데이터베이스로 종류를 구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이언스 다이렉트에서 검색과 동시에 즉각적인 원문을 열람하고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는 게 사이언스 다이렉트의 가장 큰 장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또한 그 사이언스 다이렉트에 수록되어 있는 학술지나 연구 서적의 상세한 정보를 검색하고 확인하시는 용도로도 사이언스 다이렉트를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이언스 다이렉트의 수록 컨텐츠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이언스 다이렉트는 엘스비어사에서 출판하고 있는 연구 서적과 국제 학술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 풀텍스트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사이언스 다이렉트라는 플랫폼이 론치가 된 지 올해로 25주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꽤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고요. 수록되어 있는 그 컨텐츠의 양이 단일 출판사에서 발행하는 것 치고는 굉장히 상당합니다. 학술지로는 2,900여 종 이상의 학술지와 46,000여 권 이상의 연구 서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최근에는 오픈 액세스, 즉 구독을 하지 않아도 무료로 원문을 이용하실 수 있는 오픈 액세스의 논문이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어서 뭐 구독을 하고 있는 논문과 함께 무료로 원문을 이용하실 수 있는 논문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이언스 다이렉트의 수록 컨텐츠 주제 분야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프리덤 컬렉션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은요, 전체 주제 분야를 다 포함하는 전주제 데이터베이스다라고 설명드리고요. 지금 보시는 좌측에 있는 주제별 저널 종수는 세부 주제별로 그 프리덤 컬렉션에 포함되어 있는 저널들이 각각의 주제별로 얼마나 많은 종수가 이제 포진되어 있는지 그 주제별 저널 종수를 살펴보실 수가 있고요. 조금 큰 주제로 구분했을 때 주제별로 저널의 비중이 어느 정도 되는지 좀 비교하실 수 있도록 그래프를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또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다양한 주제 분야의 많은 학술 저널들이 사이언스 다이렉트에 수록이 되어 있고, 특히 이제 그 이름에서 주는 이미지 때문에 이제 사이언스 다이렉트는 자연과학이나 이공계 쪽에 그 연구 논문만 있을 거다라고 오해하시는 연구자분들이나 학생분들이 많으신 것 같던데, 보시는 것처럼 인문사회나 경영, 경제, 뭐 심리학, 교육학 등과 같은 인문사회 계열의 그 저널도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이제 뭐 학교의 도서관 담당 선생님들이나 이제 관리자분들이 굉장히 거의 모든 학과에서 사이언스 다이렉트를 활발히 이용하실 수 있도록 좀 지원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사이언스 다이렉트의 수록 컨텐츠에 대한 밸류를 또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엘스비어라고 하는 하나의 출판사에서 발행하는 컨텐츠로 구성이 되어 있는 플랫폼입니다만, 스코퍼스라고 하는 그 인용 데이터베이스 기반으로 우리가 데이터를 분석을 해봤을 때, 학술지, 전 세계 학술지를 통해서 출판되는 논문의 17%가 엘스비어, 그러니까 사이언스 다이렉트 수록된 논문이다라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약 5분의 1에 해당되는 학술지 논문이
이 사이언스 다이렉트에 수록되어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고요. 양적인 부분뿐만이 아니라 질적인 부분에서도 굉장히 우수하다고 평가받고 있는데 그 증거로 우측의 사이테이션 쉐어 그래프를 보시면 전 세계에서 인용되는 논문들 중에 약 28% 정도가 이제 사이언스 다이렉트 수록 논문들이 인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행의 비중보다 인용이 되는 비중이 더 많은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단일 출판사에서 운영하는 이제 플랫폼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양적인 부분 그리고 질적인 부분으로 모두 이제 인정받고 있는 콘텐츠가 이제 수록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플랫폼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굉장히 연구자분들이 원하시는 그 내용들을 쉽고 빠르게 검색하고 또 관리하실 수 있도록 이용자 편의에 맞춤 메뉴가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교회에서도, 그러니까 캠퍼스 밖에서도 학교에서 구독하는 그런 구독 저널들의 논문을 언제든지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도록 다양한 그 리모트 액세스, 교회 접속의 방법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쉽게 검색하거나 아니면 최신 논문의 알림을 설정하는 얼라 서비스 당연히 지원이 되고, 그 밖에도 우리 과거에 어떤 논문을 읽었고, 뭐 어떤, 내용을 검색을 했는지 히스토리 내역도 이제 관리를 하실 수가 있고, 이제 저 하나 또 이제 굉장히 저희가 좀 굉장히 유용한 기능이라고 소개해드리는 기능 중에 하나가 레코멘데이션이라고 해서 마치 유튜브의 알고리즘처럼 그 사이언스 다이렉트를 이용하는 그 개별 이용자의 이용 패턴을 파악을 해서 이용자가 관심이 있을 만한 그런 논문을 자동으로 추천을 해주는 그런 퍼스널 레코멘데이션 기능까지도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언스 다이렉트를 이용하시면서 그 굉장히 방대한 양의 문헌들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연구자들이 그것들을 필요로 하는 것을 검색하고 찾아 읽으시는데 굉장히 시간과 노력을 많이 투자를 하시지만 이런 향상된 기능의 플랫폼을 통해서 시간을 굉장히 절약을 하실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좀 주요하게 개발되고 있는 현황을 3가지 정도 공유를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사이언스 다이렉트 원문 페이지와 저희 엘스비어의 화학 데이터베이스, 리엑시스의 화학 정보가 통합되고 계속 그 통합되고 있는 그 논문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그 화학 관련된 논문을 우리 연구자가 사이언스 다이렉트에서 열람을 했을 때 그 화학 논문 안에서 언급되고 있는 관련이 있는 어떤 화학 물질의 구조를 저희 그 리엑시스라고 하는 화학 데이터베이스에서 끌어와서 우측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미리 보기를 하실 수가 있고요. 만약에 학교에서 리엑시스를 구독을 하고 계시다면 클릭을 하셨을 때 보다 상세한 정보를 보실 수 있는 페이지로 리엑시스의 페이지로 이동을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학 연구자분들이 그 사이언스 다이렉트 그 풀텍스트 원문을 읽으시면서 굉장히 그 된 정보에 접근하시기 용이하게 그렇게 지원을 한다라고 이제 설명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사이언스 다이렉트 내에서 다른 출판사, 엘스비어가 아닌 다른 출판사의 주요 논문도 같이 사이언스 다이렉트 플랫폼 안에서 통합적으로 검색을 하실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부분입니다. 사이언스 다이렉트가 이제 단일 출판사 출판 그 컨텐츠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양적인 부분과 질적인 부분의 우수성 때문에 전 세계의 연구자분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학술 데이터베이스의 상위권에 항상 랭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이언스 다이렉트 전 세계 연구자분들이 엘스비어 콘텐츠 말고 내가 주로 읽는 다른 출판사의 저널도 같이 검색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견을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2022년부터 주요 출판사의 일부 주제 분야의 일부 학술지 논문을 선정을 해서 사이언스 다이렉트에서 통합 검색이 되도록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고요. 대상이 되는 학술지 종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사이언스 다이렉트에서 검색을 하고 논문을 찾아서 클릭했을 때 엘스비어 출판사 로고가 없고 다른 출판사의 풀텍스트가 열린다거나 아니면 다른 출판사의 풀텍스트 페이지로
이 되는 어떤 경험을 해 보셨다면 '이런 프로젝트에 의한 것이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세 번째로는 사이언스 다이렉트 AI 출시입니다. 예, 잠시 이제 휴식 시간에도 계속 저희 그 홍보 영상이 이게 플레이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3월 12일 날 사이언스 다이렉트 AI가 정식적으로 출시가 되었습니다. 제가 작년에 뭐 이용자 교육이나 다른 뭐 조건 발표를 할 때도 계속 이제 저희가 AI를 계속 개발하고 있다라는 말씀은 몇 번 드렸는데요. 정식으로 출시가 되어 있는 거고요. 중요한 세 가지 기능을 좀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사이언스 다이렉트 AI의 자연 언어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복잡한 검색식을 그 검색 규칙에 따라서 검색 쿼리를 짤 필요가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자연어로 질문을 하면 그 사이언스 다이렉트의 어떤 그 여러 가지 테크놀로지에 의해서 그 검색어와 그 문맥을 이해하고 검색식을 최적화해서 가장 적합한 결과를 찾아주는 그런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리딩 어시스턴스는 이용자가 사이언스 다이렉트 어떤 풀텍스트 논문에 들어갔을 때 그 논문을 요약해 주고 그 논문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을 질문을 했을 때 답변을 찾아주는 상호 대화, 거의 대화하는 듯한 그런 것으로 이제 논문을 읽고 이해하는 데 도움을 드리는 그런 리딩 어시스턴트 기능이 탑재가 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컴페어 엑스페리먼트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이제 이공계 쪽에 그런 어떤 뭐 굳이 이공계로 뭐 주제 구분을 하진 않아도 그 연구 논문이라는 게 어느 정도 규격이 있잖아요. 뭐 연구의 목표라든지 뭐 연구 대상, 연구 방법, 결론, 뭐 결과 이제 그런 어떤 그 표준적인 연구 논문의 규격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내가 관심 있는 논문들을 선택을 했을 때 그런 그 논문의 그 연구 내용의 그런 규격에 맞춰서 그 도표로 비교하기 쉽게 이제 도표로 딱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긴 논문을 일일이 다 읽지 않아도 중심적인 그 어떤 실험 내용이라든가 연구 내용의 중심적인 내용은 한눈에 쉽게 파악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도표로 보여드리는 것이 이제 컴페어 엑스페리먼트입니다. 그래서 보다 자세한 정보를 알고자 하시는 분들은 좌측 하단에 있는 웹사이트에 한번 방문을 해보시면 뭐 잠깐 맛보기로 보여드리는 동영상이라든지 상세한 설명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이언스 다이렉트 AI는 이제 유료 구독입니다. 그래서 이미 사이언스 다이렉트로 구독을 하고 계셔도 AI 모듈을 추가로 구독을 하는 그런 구조고요. 이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담당하는 엘스비어의 영업 담당자 분들에게 문의 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사이언스 다이렉트의 교회 접속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사이언스 다이렉트 교육이나 여러 가지를 해보면은요, 이용 방법에 대해서 문의를 하거나 그런 것보다는 풀텍스트를 이제 확보하는 풀텍스트가 열리지 않는다. 풀텍스트를 어떻게 다운받을 수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관심이 거의 대부분이세요. 이제 사이언스 다이렉트를 이용하는 목적은 거의 대부분 논문의 원문을 열람하거나 다운로드 받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에 가장 관심이 많으시거든요. 근데 뭐 학교 안에서만 사이언스 다이렉트 이용한다면 이런 고민이 없겠지만 연구자분들이 워낙 바쁘시기 때문에 굉장히 장소를 이동하시면서 사이언스 다이렉트를 이용을 하셔야 되는데 이제 그때마다 학교에서 구독을 하고 있어서 충분히 열람을 하실 권한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잘 모르셔서 열람을 포기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 방법으로 사이언스 다이렉트는 교회 접속 방법을 지원을 하고 있으니까 이용자분들에게 잘 안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우리 대부분의 대학 도서관에서 다 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이죠. 소속 도서관에서 이제 프락시 교회 접속을 지원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연구자분들이 거의 다 잘 알고 잘 사용을 하고 계신 것 같으세요. 네, 두 번째는 소속 기관의 이메일 주소로 본인의 계정을 만들어서 개인 계정을 만들어서 이제 내가 이 학교 소속이다라는 것을 인증을 받고 이 이메일 계정으로 사인인을 하면 어디서나
그리고 뭐 모바일이나 태블릿 PC나 기기를 가리지 않고 필요할 때마다 우리 학교에서 구독하는 논문을 다운받으실 수 있도록 하는 부분입니다. 이따 시연을 통해서 굉장히 간단합니다. 방법은 시연을 통해서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세 번째로는 최근에 많이 증가하고 있는 케이스인데요. 이제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싱글 사인 온 SSO 통합 접속 그 시스템을 도입하는 경우가 이제 늘어나고 있습니다. SSO라는 건 학교의 계정, 우리 이용자분들이 대표로 가지고 있는 학교의 계정을 가지고 사이언스 다이렉트에서 동일하게 로그인을 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는 거죠. 별도로 계정을 만드실 필요 없이 학교의 계정으로 사이언스 다이렉트에 로그인을 할 수 있는 것을 지원하는 게 SSO 통합 접속이고, 이거는 이제 학교가 시스템을 구축하신 상태에서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엘세비어 코리아에서는 사이언스 다이렉트의 온라인 정기 교육을 상반기, 하반기 1년에 이렇게 2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는 3월 17일에 이미 완료를 했고요. 하반기에는 9월 중에 이제 추후 공지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한 2월 정도인가요? 그 전체 사이언스 다이렉트 구독기간 도서관 담당 선생님들께 사이언스 다이렉트 이용하시거나 관리하시면서 필요하신 여러 가지 리소스를 한 곳에 모아서 필요하신 거 다운받으실 수 있도록 하는 웹페이지를 이렇게 개설을 해서 이렇게 제공을 해드렸습니다. 뭐 웹페이지라고 하기보다는 이제 워낙 여러 가지 리소스가 있는데 다 여기저기 산재해 있으니까 한 곳에 모은 페이지 정도를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에 뭐 이용 매뉴얼이라든지 뭐 교육 동영상, 그리고 뭐 도서관에서 관리에 필요한 배너라든지 뭐 통계 관련된 내용들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잘 활용을 해주시면 좋겠고, 혹시라도 나는 이런 거 받은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라고 하시면 저희 엘세비어 코리아로 문의 주시면 한 번 더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좀 남은 시간 동안 잠깐 시연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이언스 다이렉트에 접속을 한 상태고요.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제 이 스튜디오의 네트워크로 사이언스 다이렉트 접속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 스튜디오에서는 사이언스 다이렉트를 구독을 하고 있지 않은 곳입니다. 그런 구독하지 않는 그 네트워크에서 사이언스 다이렉트 접속을 했을 때 또 교회 접속을 신청하셔서 바로 계정 만들고 교회 접속 등록해서 이용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 교회 접속 방법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우측 상단을 잠깐 봐보실게요. 그러면 마이 어카운트 그리고 사인인 건물 모양이 있습니다. 이 건물 모양을 클릭을 하셔서 이 교회 접속을 바로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학교 이메일, 반드시 학교 이메일이어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학교 이메일을 넣으시면은 학교를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이제 선택을 하면 이메일이 하나 발송이 됩니다. 해당 이메일 주소로. 그러면 그 이메일을 받은 편지함에서 확인을 하시면 링크가 하나 포함이 되어 있을 텐데요. 그 링크를 클릭을 하시면 지금 이 이메일 주소로 이제 그 교회 접속까지 이제 등록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꼭 굳이 학교 안에서 하셔도 되고, 아니시면 학교 밖에서도 이제 그 학교의 이메일 주소만 있으면 교회 접속까지 계정 만들고 등록까지 진행을 하실 수 있으니까 진행을 하셔서 사이언스 다이렉트를 어디서나 사인인만 해서 그 원문까지 이용하실 수 있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저는 제 계정으로 이렇게 사인을 해서 시연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 계정으로 사인이 됐고 지금 어떤 그 기관의 소속으로 그 계정이 생성이 되어 있는지 소속 기관까지도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지금 상단에 보면은 그 간단하게 검색할 수 있는 메뉴가 보이고요. 조금 더 상세한 정밀한 그 검색
필드를 가지고 좀 고급 검색을 하고자 하실 때는 어드밴스 서치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 좀 페이지를 내려보시면 우리 사이언스 다이렉트가 크게 4 가지의 대주제에 걸쳐서 거의 모든 주제에 걸친 콘텐츠가 제공이 된다라는 주제 부분이 좀 보여지고 있고요. 각 대주제 아래에 세부적인 주제 분야, 그리고 각 주제 분야에서 가장 그 인기 있는 연구 논문, 그리고 최근에 발표된 논문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또 이제 뭐 여러 가지 유용한 리소스로 바로 가실 수 있는 그 페이지가 있습니다. 뭐 비디오 튜토리얼이라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이제 사이언스 다이렉트에서 개발하고 있는 내용들, 이용하실 수 있는 유용한 그 메뉴들, 여기 바로 가기 메뉴에서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기 보시면 검색을 하실 수가 있고, 일단은 우리 이제 사이언스 다이렉트에 수록되어 있는 저널, 그리고 서적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리스트를 보고 싶다 하시면 우측 상단에 저널 앤 북을 클릭을 하셔서 리스트를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여기 주제 분야로 필터를 해 보실 수도 있고요. 사이언스 다이렉트에는 저널뿐만이 아니라 서적이나 교재, 뭐 핸드북 등 다양한 머티리얼 타입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관심 있는 타입으로만 필터해서 리스트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오늘 들으시는 분들 중에 도서관 선생님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연초에 항상 우리 사이언스 다이렉트 우리 학교에서 이용하실 수 있는 전체 타이틀 리스트를 하나 받아보고 싶다라고 문의 주시는 선생님들 많이 계신데요. 그거는 가장 정확한 타이틀 리스트는 학교의 네트워크 안에서 다운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 화면에서 다운로드 홀딩 리포트를 클릭을 하시면 엑셀 파일 버전으로 우리 학교에서 구독 권한이 있는 저널들과 그 커버리지를 이제 포함하는 타이틀 리스트를 이제 다운받아 보실 수가 있으니까 그 부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특별히 원하시는 그 저널이 있으시다면 타이핑을 해서 저널 명으로 이제 검색을 하시고 저널의 홈페이지로 이동하셔서 보다 상세한 저널 단위의 상세한 내용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저널 홈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뭐 여러 가지 논문을 검색하고 찾고 읽고 하는 독자들도 많이 이용을 하시지만, 해당 저널의 논문을 토고하고자 하시는 저자들이 또 많이 이용을 하세요. 왜냐하면 그 저자들이 좀 참고하셔야 되는 유용한 정보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여기 아티클 앤 이슈를 보면은 지금까지 이 푸드 케미스트리를 통해서 발표된 논문들의 목차, 전체 목차, 그리고 아티클 인 프레스라 그래서 아직 정식 권호를 할당받지 못했지만 온라인 버전으로 먼저 출판된 그런 아티클 인 프레스, 그러니까는 지금 출판된 지 얼마 안 된 따끈따끈한 그런 아티클 인 프레스도 여기서 확인하실 수가 있고, 해당 저널에 대해서 내가 새로운 그 이슈가 출판될 때마다 내가 알림을 받고자 하신다면 셋업 저널 얼라트를 클릭하셔서 얼라트를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올 이슈를 클릭을 하시면 전체 창간 후부터 현재까지의 목차를 보실 수가 있고요. 특정 볼륨을 들어을 가시면 이렇게 이제 어떤 그 볼륨 476에 그 수록된 전체 논문의 리스트를 쭉 보실 수가 있습니다. 뭐 PDF를 하나하나 클릭하셔서 논문을 다운을 받으셔도 되지만, 워낙 이 뭐 푸드 케미스트리를 많이 읽는 그런 연구자라면 아마 이 전체 권호를 통으로 다운받고 싶은 이제 욕구가 드실 거예요. 그런 경우에 이제 좌측에 보시면 셀렉트 올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셀렉트 올을 클릭하시고 다운로드 PDF-S, 그러니까 여러 개 멀티플한 PDF를 한꺼번에 다운받는 메뉴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클릭을 하시면 지금 현재 100개의 그 논문이 선택돼서 한꺼번에 zip 파일에 압축돼서 다운이 되게 된다 하는 거고요. 저널 홈페이지에서 최대 하루에 250개의 그 PDF 파일을 한꺼번에 다운받으실 수가 있으니까 이제 다량의 PDF 파일을 이제 다운받고 축적하시는 분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이제 논문을 출판하시는 분들이 저널 홈페이지에 많이 방문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 뭐 퍼블리시라고 하는 메뉴에 그 저자가 좀 숙지해야 되는 가이드라든지 논문을 투고하는 그 어떤 그
사이트로 바로 가기, 그리고 오픈 액세스로 출판할 때 옵션이라든지 저자들이 알아야 되는 다양한 정보들이 이렇게 같이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되어 있고요. 또 홈페이지 중간 정도 가보시면 우리 연구자분들이 논문을 출판하실 때 또 가장 염려하고 또 알고 싶어 하시는 부분이 내가 논문을 투고한 이후에 심사가 되고 최종 출판될 때까지 얼마나 시간이 소요가 될까라는 것을 굉장히 궁금해하시고 또 시기가 많이 늦어질까 봐 염려도 많이 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저널별로 평균적으로 소요되는 시간에 대해서 이렇게 저널 홈페이지에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푸드 케미스트리 같은 경우에는 논문을 투고했을 때 첫 번째로 이제 퍼스트 디시전, 그러니까 데스크 디시전이라고도 할 것 같은데요. 퍼스트 디시전이 이루어질 때 평균 20일이 소요가 된다. 그리고 이제 피어 리뷰를 포함한 리뷰가 걸리는데 62일, 그리고 투고부터 이제 최종 심사 통과일까지는 평균 117일 걸린다. 그리고 통과된 이후에 출판될 때는 4일밖에 걸리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평균 소요된 시간이 이제 게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제 논문 투고하고 출판하고 하는 그 시간을 좀 관리하시는 연구자분들께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밖에도 그 해당 저널에서 출판된 최근 논문, 그리고 아티클 인 프레스, 인용이 가장 많이 되는 논문, 가장 많이 다운로드 받은 논문, 가장 인기 있는 논문을 이렇게 구성을 따로 해서 원하시는 항목별로 필요하신 논문을 잘 찾아보실 수 있게 그렇게 정리를 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저널 홈페이지를 이제 필요하실 때 잘 활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아티클 검색 같은 경우에는 사실 사이언스 다이렉트 안에서 검색도 많이 하긴 하시지만 대부분의 이용자들이 제3의 이제 뭐 구글이라든지 그 디스커버리라든지 스코퍼스라든지 제3의 어떤 데이터베이스에서 검색을 하고 풀텍스트를 보기 위해서 들어오시는 경우도 많아서요. 이제 그렇게 이용하시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사이언스 다이렉트에 들어왔을 때 내가 이 안에서 이 방대한 양 안에서 검색을 좀 하고 싶다 하실 때 원하시는 키워드를 가지고 키워드를 넣고 검색을 하실 수가 있는데 여기 첫 번째 있는 란에 넣는 검색어는 지금 사이언스 다이렉트의 가장 큰 특징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풀텍스트까지 포함되어 있는 풀텍스트 데이터베이스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여기 첫 번째 칸에 입력하는 키워드는 논문의 기본 서지 정보뿐만이 아니라 풀텍스트까지 해당 단어가 있는 경우 다 검색이 된다라는 부분을 염두하시고 이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본적인 불연 연산자라든지 구 검색에 필요한 코테이션 마크 같은 경우는 다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필요한 이제 그 키워드를 검색을 그 첫 번째 키워드란에다가 이제 별도의 연산자 단어 없이 그냥 스페이스만 했을 때는 자동으로 엔드 연산자가 적용이 되는 거고요. 조금 더 필드를 구분해서 이렇게 검색을 하고 싶다 하시면 어드밴스 서치를 클릭하시고 들어오셔서 필드 구분이 되어 있는 부분에 제목이나 어떤 초록 부분에 입력되어 있는 부분을 검색을 좀 하고 싶다라는 재검색을 하셔서 내용을 이제 살펴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제 좌측에 보시면 서치 얼랏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입력한 검색어 자주 검색할 것 같다라든가 아니면 이 검색어에 부합하는 최신 논문을 바로바로 알림 받고 싶다 하시면 얼랏을 설정하실 수가 있고, 네, 간기를 설정하셔서 얼랏 설정하실 수가 있고요. 좌측에 보시면 발행 용도나 아니면 아티클 타입으로 리파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이 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학교가 사이언스 다이렉트 저널을 계약을 하고 있는 경우 그러니까 연구 서적은 계약을 하지 않고 있을 때 만약에 그 연구 서적까지 통합해서 검색 결과가 보여지니까 이 검색 결과 안에서 그 저널에서 다루는 아티클 타입으로만 이렇게 제한을 하면 더 이제 풀텍스트를 이용하실 수 있는 검색 결과로 리파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이렇게 이제 그 검색 결과가 보여지고, 네, 전체
예, 선택하셔서 멀티플한 그 다운로드도 다운받으실 수가 있고, 이제 논문을 클릭하고 들어가셨을 때 예, 뭐 저자 정보라든지 아니면 그 초록 풀텍스트 정보, 예, 그리고 뭐 참고 문헌 정보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레코멘디드 아티클이라고 해서 이 해당 논문을 읽은 연구자들이 참고로 읽으면은 연관성이 있어서 도움이 되실 만한 그 아티클, 레코멘디드 아티클까지도 이렇게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사이언스 다이렉트를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 지금 시간이 많이 없긴 한데 제가 그 사이언스 다이렉트 AI를 잠깐 소개해 드렸잖아요. 어떻게 구현되는지 잠깐 보여드릴게요. 여기 이제 사이언스 다이렉트 슬래시 AI를 들어오면은 이제 이런 이제 질의를 할 수가 있고요. 한국어가는 여러 가지 멀티플한 랭귀지를 다 넣어서 검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한국어도 이제 키워드를 넣으면 AI가 자동 번역을 하고, 이 단순히 키워드만 파악하는 게 아니라 이 문맥까지 이제 파악을 해서 보다 이제 그 적합한 가장 최적화된 어떤 답변을 찾는 그런 여러 가지 알고리즘이나 기술이 구현이 되어서 그 적합도가 높은 최고의 10개, 최대 10개의 어떤 결과를 이렇게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결과도 보고 이 답변을 보여주는 이 참고가 된 참고 레퍼런스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보여주고, 관련 서적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또 다른 비슷한 그 질문 어떤 것들을 있을 수 있는지 보여주게 됩니다. 여기 컴페어 익스페리먼트라는 거를 클릭을 하게 되면 이제 이 답변에서 다루고 있는 논문들의 어떤 연구 내용들을 이렇게 도표로 비교해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여러 가지 논문을 굉장히 방대하게 많이 읽으셔야 되는 연구자들한테 굉장히 유용한 기능이 될 것 같아요. 뭐 실험 연구의 방법이나 목적, 뭐 연구 대상, 뭐 연구 뭐 방법, 뭐 결론,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정리해서 도표로 보여드리고 이제 엑셀 파일로도 반출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여기서 뭐 예, 참고 이제 그 답변을 뿌려준 그 답변의 내용 중에 출처를 이렇게 클릭을 하셔서 뷰 챕터를 아니면 뷰 풀텍스트를 클릭하고 들어가시면 리딩 어시스턴트라고 하는 팝업 창이 뜹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가 지금 방금 질문한 그 내용에 대해서 이 문헌에 대한 요약 내용을 여기서 보여주고, 마찬가지로 한국어로 요약을 요청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 논문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 중에 내가 어떤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면 추가 질문을 하면은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이 문헌에서 찾아서 알려주는, 거의 그러니까 이 문헌에 대해서 연구 논문에 대해서 질문과 답변을 대화하듯이 계속 이렇게 하면서 그 논문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읽고 소화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는 게 리딩 어시스턴트 메뉴였습니다. 네, 그 시간이 제가 조금 오버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좀 데모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마무리하고 질문이 있으면 질문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